인수를 했고요. 자, 지금 이쪽이 인수회사이고요. 이쪽이 타겟이에요. 타겟. 자, 볼게요. 자, 인수회사가 지금 월트 디즈니입니다. 월트 디즈니 너무 유명하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저희가 다 지금 나오는 이 마블 시리즈의 모든 캐릭터들이 다 월트 디즈니의 캐릭터라는 것을 저희가 다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다트 사이트가 있듯이 미국에는 SEC 사이트가 있습니다. 요 SEC.gov으로 가면요, 요 회사 이름만 치면은 각종 이 보고서들을 볼 수 있는데요. 요 앞에 10자로 시작하는 것이 재무제표입니다. 이제 나중에 나왔던 기사가 이제 요거입니다. 이 Financial Times에 나오는 기사거든요. 자, UK 레귤레이터가 지금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대요. 39조 원의 아스트라제네카와 알렉시온의 타이업이죠. 합병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제 합병으로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0% 자, M&A에 의해 이번에는 M&A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의적으로 M&A는 회사의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딜의 형태를 포함한다. 그러니까 비단 이 A라는 회사가 꼭 B를 인수하는 것 말고도 또 다른 형태의 딜도 이 M&A에 포함된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딜들이 포함되냐? 이 분할과 합작 투자와 같이 궁극적으로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한 모든 비즈니스 형태도 우리는 M&A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디즈니가 여기 이렇게 있고요. 디즈니가 있고, 이 회사가 매버릭이라는 어떤 SPC, 특수목적 회사 같아요. 이 회사를 만들었고, 여기 마블이 있어요. 그래서 마블과 지금 이 회사가 합병했다라는 얘기예요. 합병. 그래서 요로 간다. 자, 이게 먼저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사실 삼각합병이에요. 디즈니가, 노바티스가 어떤 자회사 하나를 인수해서 합병된 상태로 이렇게 LLC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가 자기의 지분 일부, 예를 들어서 100% 중에서 요 40%는 다른 주주에게 팔고 공모를 통해서 다른 불특정 다수의 지분이 들어오면서 이제 요 형태에서 노바티스가 이렇게 있고 자회사가 이렇게 있으면서 여긴 40%, 나머지 60%는 불특정 다수가 돼 있으면서 이건 상장사가 되는, 다시 합병해서 다시 인수 형태로 가는 이런 딜도 있을 수가 있다. 자, M&A 전략, M&A 전략의 중요성을 한번 읽어볼게요. M&A가 필요한 M&A 전략의 중요성, M&A가 필요한 이유와 타겟 기업의 섹터, 비즈니스, 그리고 딜 규모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먼저 해야 된다. 그러니까 M&A 왜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M&A 왜 해야 되냐? 어떠한 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 회사를 더 강하게 만들 것이냐 이거죠. 자, 타당한 M&A 전략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에 잘못된 대상을 인수해서 기존 비즈니스마저 재무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자, 자, 아스트라제네카의 사업 구조도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일단 제약이라는 것이 있지만 크게 종양학 42%, 그 다음에 CVRM 신경계 쪽 27%, 호흡기 쪽 21%, 호흡기와 면역학, 그 다음에 다른 쪽 10%예요. 이건 지금 제품 쪽이에요. 제품 쪽. 그 다음에 이 세일즈 에리어, 그러니까 인바운드냐 아웃바운드냐에 따랐을 때 얘는 영국 회사지만 오히려 미국 쪽에 33%예요. 그 다음에 유럽이 20% 기준점이 됩니다. 그다음에 MOU를 제출하기 전에 상업적 실사를 하고 가치 평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MOU를 작성한 다음에 최종 가격 협상을 위해서 재무 실사를 하는 것이 보통적인 방법입니다. 자, 실사를 할 때에 디즈니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이미 CEO들끼리 만났어요.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 서로 합병한다는 것이 이미 결정이 좀 된 상태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미 이 실사 전에 이 딜소싱 이 측면에서 양측 이 CEO가 서로 만났기 때문에
이 실사와 협상 및 계약은 사실 이제 후속 작업이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전제를. 자, 일단 자체 딜 소싱. 그러니까 우리 회사 내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자, 회사 내의 임직원들이 모든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자체적으로 타겟 기업을 찾는 방법이다. 자, 디즈니와 마블 같은 경우를 한번 볼게요. 디즈니와 마블. 디즈니와 마블은 사실 딜소싱의 방법이 그냥 일단 디즈니가 먼저 접근했다고 그랬죠. 여기서는 사실 이제 그 결정권자들끼리 여기 CEO가 실사 기간 동안 이 듀 딜리전스를 하는 동안 또 하게 되는 일들을 한번 볼게요. 자, 5가지 정도가 있죠. 앞에서 미리 말씀드렸던 것도 좀 중복이 되는데, 자, 기업 가치 평가를 한번 수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 자금이 아니면 우리 자금으로 다 충당할 수 없으면 인수금융을 또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인수금융을 했을 때는 그 투자자들이 어떻게 나중에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전략을 짜줘야 돼요. 그 다음에 실사기간에 발견되는 것들을 갖고 계약사항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정말 중요한 작업인 PMI 전략을 수립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상업실사를 통해서 이제 요 부분이 이제 확진이 된 거죠. 이 마블이 보유한 자산과 포지션에 대해서 존경하게 됐고, 이 디즈니와 마블의 갖고 있는 이 자산의 시너지가 그 가치가 충분하다라고 판단됐다는 건 이 상업실사를 통해서 이것이 결정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합병에 대한 논의가 있은 다음에 일단 이제 CEO 간에 일단 합병하자라고 결정했겠죠.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이미 결정이 된 상태에서 하는 최종 실사가 됩니다. 그래서 가격 협상을 위한 최종 실사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산과 부채를 실사하기 위한 것. 자, 어떤 실사들이 있었는지, 어떤 실사들을 했을지 한번 좀 더 추정을 해서 깊이 있게 들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M&A 가치 평가는 저희가 2가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무적으로 적합한 M&A 가치 평가. 이 상위 분류에서는 일단 절대 가치 평가와 상대 가치 평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하위 평가법에서는 DCF를 사용하고, 이 상대 가치에서는 EV/EBITDA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먼저 그 DCF 방법론부터 이 간단한 소개가 나옵니다. 자, DCF 방법론. 아까 저희 첫 페이지에서 이 DCF에서는 저희가 이 현금 흐름을 프리 캐시 플로우를 사용한다고 그랬죠? 프리 캐시 플로우가 무엇인지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DCF에서 이 현금 흐름은 프리 캐시 플로우를 사용한다. 이 프리 캐시 플로우라는 것은 뭐냐? 자, 매출에서 원가와 투자를 제한 후 주주와 채권자에게 돌아가는 현금 흐름을 얘기한다. 자, 어떤 방법론을 선택해야 되는 것인가? 자, 이 질문 참 많이 나옵니다. 자, DCF와 EV/EBITDA가 있는데 무엇이 더 나은 겁니까? 라는 거예요. 자, 무엇이 더 나은 건 없습니다. 둘 다 쓰면 좋죠. 그런데 두 결과가 항상 다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자, DCF와 EV/EBITDA 중에서 어떤 것이 더 나은가? 두 방법론을 사용한 결과는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확률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과열되면, 즉 지금 절대평가, 상대평가, 이게 DCF, 이게 EV/EBITDA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EV 자체가 시장 가격을 포함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시장의 분위기는 여기다가 절대적으로 크게 미칩니다. 그래서 시장이 과열되면 이제 이게 본질 가치라고 말씀드렸죠. 본질, 내재 가치. 본질 가치에 비해 시장 가치 이게 너무 높아진다. 자, 시장이 침체되면 본질 가치에 비해 시장 가치가 낮아진다. 요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장에 따라서 요 상대 가치 평가법은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요건 좀 내재 가치로서 요거는 꾸준해요. 현금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래서 두 결과는 항상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명한 방법은 이제 요거라고 볼 수 있어요. 두 방법은 자, 2010년에 디즈니는 마블의 100% 지분을 42억 달러의 현금과 주식 교환으로 완료됐다고 이 디즈니 연간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자, 2009년 12월 31일 디즈니는 이 마블 엔터테인먼트의 발행 주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100% 주식에 대해서 현금과 주식 교환으로 완료됐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이 디즈니 연간 보고서에서 그대로 제가 이제 그 문구를 갖고 온 겁니다. 자, 이번 인수는 디즈니의 여러 플랫폼과 사업 영역에서 지적 재산을 활용해서 이 디즈니의 전략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디즈니의 여러 플랫폼과 사업 영역에서 가치를 창출하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딜의 자체가 스케일 딜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수 목적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어요. 스케일 딜의 종류로서. 자, 인수 금액은 총 42억 달러입니다. 라고 주석에 표시를 했습니다. 자, 인수 조건이 나옵니다. 마블 주주들은 주당 현금 30달러, 그리고 마블 주식 한 주당 디즈니 주식 0.7452주. 그러니까, 디즈니 주식을 만약에 마블 주식을 10,000주 갖고 있으면은 디즈니 주식을 7,452주 받는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나와요. 자, 회사 보통주에 대한 영향. 이게 이제 이펙트라는, 실제 원문은 이펙트라고 써야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 회사, 마블 주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준다라는 거예요. 너무 앞에 복잡한 거 빼고. 자, 니네 보통주, 마블 한 주는 이렇게 자동으로 전환된다. 자, 현금 30달러에다가 교환 비율은 아까 여기서 말했던 거죠? 0.7452주. 요렇게 준다. 그래서 지금 2.6-에서 가격을 결정해 놨어요. 이 주식 교환의 조건. 이게 이제 여기 2.6에 여기다 정리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례. SK 하이닉스의 인텔 낸드 사업부. 자, 인수회사가 SK 하이닉스입니다. D램으로는 삼성전자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낸드 사업으로는 한 3위에서 4위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에서. 자, 대상 회사가 아니라 대상 자산을 인수했습니다. 인텔을 인수한 게 아니라 인텔의 한 사업부를 인수한 거죠. 그래서 낸드 메모리 사업부를 인수를 했습니다. 자, 이 어나운스먼트는 2020년 10월 19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계약 체결일은 10월 20일입니다. 그리고 아직 딜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밑에서 설명드릴게요. 자, 딜의 유형은 일단 우호적입니다. 자, 이때부터가 중요하죠. 실사. 자, 지금 저희가 읽었을 때 이 실사는, 자, SK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SK 입장에서는 이 실사를 할 때에 일단 재무실사부터 해서 요 CDD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일단 인텔은 그 영어권이잖아요. 영어권. 아무리 영어권이라고 해도 국내에서 영어 좀 할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하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CT가 여기 재무고문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CT의 입장에서 봤을 때 CT는 실제 이 미국에 있는 어떤 어카운팅, 회계법인을 재무실사로 고용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미국 회계법인이 실질적으로 여기 자산부채 실사를 하고 이 CT가 전체적인 재무고문을 맡아서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이름들이에요. 법률 자문사들이요. 법무법인이요.